두 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또 이풀기 토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지금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서 이른바 제압 대상의 지식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른바 탄압을 받았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래서 궁금한데 정두원 의원님도 사찰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네. 저한테는 뭐 아직 연락이 없네요. 와서 그러니까 좀 참고인 조사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연락 없었습니까? 네. 뭐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국정원장이나 또 MB께서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예. 어제 저희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는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유신 뭐 그 김영옥 같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과거 국정원이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분위기 파악, 시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서 다시는 이제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 믿음을 뭉개버리고 깔아뭉개버린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방금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이 하시죠, 의원님. 아이, 고생은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서 이른바 비판적 지식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압 대상이 되셨던 것 아닙니까? 이른바. 네네. 근데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네, 이미 좀 검찰에서 예. 언론에다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뭐 그런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하는지 제압하는지 사찰하는지 여튼간에 일종의 팀이 있어가지고서. 아니, 의원님 전담팀이 있었다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만 관리했는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원세훈 원장한테 보고 왔던 친전 서류가 이제 그게 남아서 그걸 좀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뭐 여론 이른바 심리전이라고 불러서 나를 확실히 이양욱의 교수를 확실히 뭐 제압하고 그렇게 해라 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원장한테 보고를 한 문건들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 뭐 알려졌지만은 학교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시위한 거,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랬던 거,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험악한 글을 쓰고, 이메일로 뭐 써서 보내고, 또 다음 같은 게 뭐 이런 그 당시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시민이 쓴 게 아니라 다 거기가 수천 명의 그쪽 사람 동원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또 일당을 주고서 사람을 풀어서 저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의원님 이른바 전담 마크했던 국정원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만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도 뭐 검사한테서 담당 검사한테 이제 좀 보니까 그 중에 국정원에 뭐 직원 한 분이 정말 자기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정원에 왔는데 하도 기가 막힌 일을 해서 하라 그래서 뭐 그만뒀다는 얘기를 담당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조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조사에 쓰는 건 아니고 잠깐 티타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원 직원이 부끄러워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뒀다고요? 네. 자괴심이 들었겠죠. 뭐 이런 거 하느냐고 국정원대가 있느냐.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네. 그러게요.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인 조사 받으시는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잠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좀 푹 쉬셔야겠네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었는데 전담팀까지 있어갖고 뒷조사를 다 했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짜증이 팍 나네요. 짜증이?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이 본래 업무가 대공 정보 파악 이렇게 대외 정보 파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부 다 이런 데 쓰이고 있었으니 정말 자괴감이 들만하죠. 아니 지금 부끄러워서 도저히 일 못해도 그만뒀다는 국정원 직원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어제 이종찬 전 원장도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흑탕물이 다 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확히 80년대로 돌아간 겁니다. 70년대로 돌아간 70년대, 80년대 전두환 50대까지 그래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때 다 전담 마크면 국정안기부 그다음에 각 그 경찰서 심지어는 보안사에서까지 전담 형사 있고 막 이랬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 여론 작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 짚고 본 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도 사찰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팩트 체크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그 본인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버리 의원님. 정말 짜증나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어때 한때 홍준표 하면 그래도 그것도 가짜라고 하던데 작가가 홍준표가 모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 정치인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신선하고 기대감 갖고 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의 역량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런데 갈수록 비호감 극혐 정치인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 가고 있어요. 예. 이게 진짜 후배 입장에서 또 그래도 그럭저럭 좀 같이 협상도 많이 하고 했던 그 후배 정치인으로 참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진짜 어디까지 이 홍준표 극혐의 끝이 어딜까? 네. 그게 궁금해요 요새. 그래요. 브레이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굉장히 보고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지금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쉽게 하면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선명하지가 않죠. 초선 때 그냥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홍준표 초선 때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초선이었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또 언론 쪽에서도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는 평가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기 작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또 능력 을 보여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혹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 신적폐 이런 얘기를 계속 자유한국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돈 의원님. 던지긴 던졌는데 잘못 던진 거고요. 또 본인이 그걸 요새 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그런 걸 총기가 흐릿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 전화의 통화 내역을 파악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의 전화가 이제 자주 왔던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사찰이 아닌 거를
본인은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 요즘 흥분해 있습니까? 좀 하여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몸도 아픈 것 같고 또 좀 흥분한 것 같고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그 서가번 전 의원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4년 전에도 그랬어요. 4년 전에 그때 4년 무슨 전에도 전남지사 나가겠다 열심히 표박까지 누비고. 네. 정말 지금 이제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때도 뭐 상황은 좀 달라요.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 후보고 또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었죠. 상황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일각에서 일각에서는 부담에 박지원 대표가 전남지사를 하겠냐. 그러니까요. 총리인데 생각은 뭐든 본인은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게 총리거든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사실. 예. 아니 그때 뭐 다 알죠. 그랬는데 사실 도지사 이거 제디처럼 젊은 또는 뭐 그다음에 비전을 가든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지만은 박지원 대표 장관도 하고 뭐 다 비서실장도 다 했잖아요. 근데 행정하면은 일일이 전라남도만 해도 얼마나 큰데요. 매일 다니려면 건강 쉽지 않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당 저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그리고 뭔가 활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주자리에서 찾지 않으면은 네. 지금 5% 또 빠졌지 않습니까 주석구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서가번 의원의 그 분석은 그 본인의 어떤 욕심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그 당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전남지사 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오로지 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놀랍죠. 아주 아름답게 분석을 해주시네요. 아름답게가 아니고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하기에는 이제 또 연조로 보나 뭐 하는데 여전히 그래 하시죠. 뭔가 이 국민의당의 이 활로 어디서 열릴 것인지를 동물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제가 보충 질문 하나 할까요? 4년 전에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남지사 출마 그 뜻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그때는 본인의 정치적 활로가 이번에 다르고 4년 전과 후가 다르면 이번에는 뭐 아직도 뭐 여전히 본인의 정치적 활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또 그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이 국민당이 안철수도 내보내야 되고 누구도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뭔가의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제가 볼 때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뭐 원내대표도 하고 뭐도 했으니까 총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정말 좀 질이 안 좋은 얘기고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총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화가 이제 좀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이 이제 총리 뜻이 있는 거, 총리란다. 전남지사 뜻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민주당과의 뭐 저 선거연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연대라든가 이런 거를 꽤 할 겁니다. 이분이 여태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산이 없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고 결어서 당선이 되겠노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래가지고 승산이 없다는 걸 보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고 활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차마 제 입으로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뭐 연대 내지는 다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뭐해서 제가 그냥 애둘러서 했습니다만은. 근데 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후보 간 연대라는 건 더 센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건데 전남지사 경쟁에서 연대라고 하는 그 명분과 논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새 이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현 정부나 대통령에서 날선 비판 같은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나가고 민주당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뿌리니까 언젠가는 다시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깔고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여소야 되고 국민의당 특히 박지원
협조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런 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서가번 의원은 지역구도 전남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 당 안의 기류라든지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도전에 대한 전남 지역의 어떤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남 신기해하죠. 의아해하죠. 네. 지금 우리 저 지역에도 지금 맹렬하게 지금 다니고 계세요. 시작을 했어요. 행사들도 가시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대표께서 뭘 이렇게 하신다. 이거보다 우리 정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 나온 김에 어딘가에 가능성 있는 한 곳이라도 딜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네, 민주당이 딜할 그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죠. 없다고 봅니까? 그러나 이제 이 협치 그다음에 이 전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과반수의 이제 첫 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의회의 이 의석수는 정말 간절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는 갖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이제 법안이나 예산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도 개헌이라는 그렇죠. 아주 아쉬운 큰 물건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인데요. 그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부에서 그 경남지사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 3선 도전 여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3선 도전은 할 거라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거는 그렇게 본인이 결정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경남지사 출마하는 게 어떻게 했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지금 경남지사가 경남판이 좋거든요. 우리 당이. 근데 지금 좋다고요? 좋죠. 현재 그 민심 옛날에 비해서 예, 좋죠. 꼭 우리가 누구가 나가도 이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후보만 잘 내면은 이번에 저의 찬스 기회다. 지사 당선될 수도 이게 있다. 지금 이게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부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탐나죠. 또 전략적으로 봐도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 봐도 내가 보기엔 서울시장 3선이나 경남지사나 선택 전략적 큰 그림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일단은 그 박원순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의 고향이 경남 창녕인가 그렇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요구는 이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이런 그러니까 요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나는 건 민주당이 탐나는 거고 본인이 가고 싶겠어요. 편하게 서울시장 다시 하고 싶겠죠. 예. 그러면 아무튼 정돈 의원님은 경남지사보다는 서울시장 3선 도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인물이 한둘이 아니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늘 경선했습니다. 지난번도 경선했고 늘 경선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의 당 안팎의 분위기나 그 지형을 볼 때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3선 도전한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모든 경선들, 모든 선거는 붙으면 한 짐입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또 있죠. 네. 예. 그래요.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 그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건 지금 뭐라고 누가 어떻게 예단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네. 도전이 만만치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기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3선 도전, 저도 경남지사보다는 3선 도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더 용이한 겁니까? 경남지사로 몸을 던지는 모양새를 연출한 게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정말 전략적으로 숙고해보아도 네.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3법으로 봐도 별로 네. 밑간장사는 아닐 거예요. 경남지사로 도전하는 것도?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정도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2번이나 하면서도
대선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예. 경남지사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역시 말씀이 짧으시군요.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그 지방선거 행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해야 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해야 된다고 보죠. 해야 본인이 된다. 당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겠다. 그 말을 책임을 지려면 서울시장이 도전을 해야죠.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출마를 뭐 그 얘기하고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걸 해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박지원 대표 말씀이시고 실제로 본인 공약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 대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극복을 하고 예. 그렇게 약속을 당원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 나갈 수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근데 만약에 그 서울시장 출마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피해가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피해가는 거고 이런 겁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양보했단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양보가 아니죠. 예. 그럼 피해가기가 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 정돈 의원님. 네. 그 남경필 대 이재명 네. 빅매치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예. 남경필 지사의 지금 의중은 어떻습니까? 의중이 확실하죠. 근데 지금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무소속도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출마는 확실하고요. 출마는 하고. 그런데 예. 어느 당 후보로 나가느냐 내지 보수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지금 관건이라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운이죠. 뭐 그 본인의 노력으로 되겠어요. 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운이 맞아져야지. 예. 지금 선거 연대를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근데 그 남경필 지사는 사실은 그 선도 탈당을 했던 정치인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나왔죠. 자유한국당에서. 예. 그럼 자유한국당 안에서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남 지사 때는. 예. 어쨌든 바른정당에서 하든 무소속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 예, 이제 자기가 마지막 승부를 걸겠죠. 그러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있으니까요.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후보를 안 내준다 이러면 모르겠으나.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남경필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또 상황하고 내년 이제 6월 가서 상황하고 또 다를 테니까. 그때는 이제 또 선거 승리가 목마르니까. 그 여지가. 그래서 운을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서가본 의원님 지금 그 전해철 의원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심 중인 게 아니고 오늘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예. 선언하겠다고 했는데 아주 맹렬하게 지금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준비하고 뛰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판이 경선판이 네. 생각보다 훨씬 더 핫해지겠어요. 그럼 또 누가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 뭐 그건 공지의 사실이고 또 제3의 또 김진표 전 부총리도 계시고 그다음에 광명시장 또 뭐 수원시장 예, 또 이제 현역 의원들도 뭐 좀 아직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기회가 되면 최소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사는 또 그만큼 매력도 있고 또 탐났다 한번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또 도전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그 장이 크게 쓰는군요, 지금. 다음을 생각해서 이제 기초단체장들도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그게 또 자기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꼭 나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봐도 서병수 시장이 별로 인기가 없어 보이고요. 예. 또 부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 총선 결과 보면 예. 뭐 거의 5대5 상황으로 가 있는데 저는 부산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 때도 4년 전에 예. 한 2-3% 차이였을걸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늘 부산시장은 참여정부 이후로 상당히 근서치로 갔어요. 그래서 후보만 잘 내면 특히나 이제 이번에 또 문대통까지 나와서 문대통까지 배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기도 또 하겠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아니, 딱 하나만 조국 민정수석 출마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본인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본인이야 또 뭐 주변에서도 조국 출마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잖아요. 일들이. 그러나 내년에 가면 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고 또 뭐 본인도 도전할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가닥이 잡히고 이러면 나 1차적인 임무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출마할 가능성 시나리오 이렇게 짜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국은 부산시장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네. 오히려 청와대에 있는 게 지금 불안하죠. 네? 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사실 인사 문제에 책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빨리 그냥 나와서 부산시장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도현 의원께 이 점 여쭤보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광역단체장 6곳 여기서 못 지키면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죠. 못 지키면 사퇴하는 게 아니라 사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 법정에서 뭐 재판 받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죄가 있으면 감옥 가겠다 그러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감옥에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6곳 그러니까 수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이 지금 부산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 그 얘기로 좁혀진 겁니다. 그렇네. 부산이나 경남에서 한 군데가 넘어가면은 책임지고는 물론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관전 포인트는 서울시장 이런 게 아니라 부산시장과 경남지사.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자유한국당 야당이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정말 다 수성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조금씩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1차 점검을 해봤고요. 여러 차례 아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직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티타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국정원 직원이 부끄러워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뒀다고요? 네. 자괴심이 들었겠죠. 뭐 이런 거 하느냐고 국정원 내가 있느냐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네. 그러게요.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인 조사 받으시는 거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이렇게 잠깐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좀 푹 쉬셔야겠네요, 의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었는데 전담팀까지 있어갖고 뒷조사를 다 했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갑자기 짜증이 팍 나네요. 짜증이?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이 본래 업무가 대공 정보 파악 뭐 이렇게 대외 정보 파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전부 다 이런 데 쓰이고 있었으니 정말 자괴감이 들만하죠. 아니 지금 부끄러워서 도저히 일 못했다 그만뒀더니 국정원 직원은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 양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랬던 국정원 직원들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이종찬 전 원장도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흙탕물이 다 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확히 80년대로 돌아간 겁니다. 70년대로 돌아간 70년대, 80년대, 선관 50대까지 그래서 돌아간 거거든요. 그때 다 전담 마크맨 국정안기부 그다음에 각 경찰서 심지어는 보안사에서까지 전담 형사 있고 막 이랬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한술 더 떠서 이제 댓글 부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여론 작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 짚고 본 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도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팩트 체크 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라니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본인은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헛발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가번 의원님. 정말 짜증나요. 왜 이렇게 두 분 다 이렇게 짜증난다는 한때 홍준표 하면 그래도 그것도 가짜라고 하던데 작가가 홍준표가 모델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검사 정치인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래도 신선하고 기대감 갖고 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의 역량 뭐 이런 것에서 떠나서 그런데 가가 이제 자주 왔던 거를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명의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사찰이 아닌 거를 본인은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 요즘 흥분해 있습니까? 좀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좀 몸도 아픈 것 같고 또 좀 흥분한 것 같고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이제 그 지방선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그 사과반 전 의원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4년 전에도 그랬어요. 4년 전에 그때 4년 무슨 전에도 전남지사 나가겠다 열심히 표박까지 누비고. 네. 정말 지금 이제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때도 뭐 상황은 좀 달라요.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 후보고 또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었죠. 상황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일각에서 일각에서는 못담에 박지원 대표가 전남지사를 하겠냐. 그러니까요. 총리인데 생각은 모든 본인은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고 싶은 게 총리거든요. 그렇죠.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사실. 예. 아니 그때 뭐 다 알죠. 그랬는데 사실 도지사 이거 제디처럼 젊은 또는 뭐 그다음에 비전을 가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지만은 박지원 대표 장관도 하고 뭐 다 비서실장도 다 했잖아요. 근데 행정하면은 일일이 전라남도만 해도 얼마나 큰데요. 매일 다니려면 건강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당 저대로 놔두면 죽잖아요. 그리고 뭔가 활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주자리에서 찾지 않으면은 지금 또 5% 또 빠졌지 않습니까 주석 후에?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사과반 의원의 그 분석은 그 본인의 어떤 욕심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당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전남지사 출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오로지 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놀랍죠. 아주 아름답게 분석을 해주시네요. 아름답게가 아니고 그러기에는 지금 제가 이제 페이스메이커 하기에는 할수록 비호감 극혐 정치인으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가고 있어요. 이게 전체 진짜 후배 입장에서 또 뭐 그래도 그럭저럭 좀 같이 협상도 많이 하고 했던 그 후배 정치인으로 참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진짜 어디까지 이 홍준표 극혐의 끝이 어딜까? 그게 궁금해요 요새. 그래요. 브레이크가 풀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지금 자기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쉽게 하면 선명한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의 평가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혀 선명하지가 않죠. 초선 때 그냥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홍준표 초선 때 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초선이었고 그래서 뭐 보수 쪽에서도 또 언론 쪽에서도 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다. 그때도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각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도 있었는 평가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당 대표잖아요. 대통령 후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인기 뭐 작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 또 능력을 보여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왜 그러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을까가 이제 궁금한데 혹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면 신적폐 이런 얘기를 계속 자유한국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던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돈 의원님. 던지긴 던졌는데 잘못 던진 거고요. 또 본인이 그걸 뭐 요새 좀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서 그런지 그런 걸 총기가 흐릿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 전화의 통화 내역을 파악하는 걸 이제 우리가 사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의
저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또 이풀기 토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지금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서 이른바 제압 대상의 지식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른바 탄압을 받았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 그래서 궁금한데 정두원 의원님도 사찰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네. 저한테는 뭐 아직 연락이 없네요. 와서 그러니까 좀 참고인 조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연락 없었습니까? 네. 뭐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70년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국정원장이나 또 MB께서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예. 네. 어제 저희가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 인터뷰는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이 유신 뭐 그 김영옥 같이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무슨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과거 국정원이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분위기 파악, 시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10년 만에 정권을 잡아서 다시는 이제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여지없이 그 믿음을 뭉개버리고 깔아뭉개버린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지금 그 방금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잠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이 하시죠, 의원님. 아이, 고생은요.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의해서 이른바 그 비판적 지식인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압 대상이 되셨던 것 아닙니까? 이른바. 네네. 근데 오늘 그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네, 이미 좀 검찰에서 예. 언론에다가 미리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뭐 그런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하는지 제압하는지 사찰하는지 여튼간에 일종의 팀이 있어가지고서 아니 그 의원님 전담팀이 있었다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만 관리했는지 같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원세훈 원장한테 보고 왔던 친전 서류가 이제 그게 남아서 그걸 좀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뭐 여론 이른바 심리전이라고 불러서 나를 확실히 이양욱의 교수를 확실히 뭐 제압하고 그렇게 해라 했고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원장한테 보고를 한 문건들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 뭐 알려졌지만은 학교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시위한 거,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랬던 거, 그다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험악한 글을 쓰고 이메일로 뭐 써서 보내고 또 다음 같은 게 뭐 이런 그 당시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시민이 쓴 게 아니라 다 거기가 수천 명의 그쪽 사람 동원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쓰고 또 일당을 주고서 사람을 풀어서 저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뭐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의원님 그 이른바 전담 마크했던 국정원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만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도 뭐 검사한테서 담당 검사한테 이제 좀 보니까 그 중에 국정원에 뭐 직원 한 분이 정말 자기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국정원에 왔는데 하도 기가 막힌 일을 해서 하라 그래서 뭐 그만뒀다는 얘기를 담당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그 조사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에 쓰는 건 아니고.